돌에서 무기로 인류의 운명을 가른 차가운 불꽃. 단순한 돌이 아닌 무기로 발전한 도구 이야기. 태초에 인류는 벌거숭이였다. 날카로운 송곳니도 두꺼운 가죽도 치명적인 독도 없었다. 광활한 사바나와 얼어붙은 툰드라에서 인간은 포식자가 아닌 언제나 쫓기는 먹잇감에 불과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 영장류의 손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규석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돌로 그것을 내리쳤다. 탁, 탁, 챙. 그 건조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은 인류가 생태계의 사슬을 끊고 최상위 포식자로 도약하는 신호탄이었다. 이것은 수백만 년에 걸친 피와 땀으로 쓰인 돌의 연대기다. 묵직한 균형, 주먹도끼의 시대. 손 안의 모든 것, 그리고 최초의 파괴력. 열대우림의 습기가 거치고 건조한 초원이 펼쳐진 100만 년 전의 대지. 태양은 자결했고 마른 풀 냄새가 진동했다. 가르그는 숨을 헐떡이며 썩어가는 코끼리 사체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고 묵직한 돌덩이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자연 상태의 돌이 아니었다. 가르는 며칠 전 강가에서 적당한 무게감의 귀석을 찾아내어 며칠 밤낮을 돌끼리 부딪혀 떼어냈다. 그 결과물은 기이할 정도로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고 있었다. 위쪽은 뾰족하고 아래쪽은 둥근 마치 물방울 모양의 주먹도끼 핸드 X였다. 가르에게 이 도구는 무기라기보다는 생존의 열쇠였다. 하이에나 떼가 주위를 맴돌며 킬킬거리는 소리를 냈다. 가르는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주먹도끼를 허공에 휘둘렀다. 둔탁하지만 날카로운 날이 햇빛을 받아 번뜩였다. 하이에나들이 주춤했까. 그들에게 저 돌은 뼈를 부수고 두개골을 함몰시킬 수 있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가르는 서둘러야 했다. 그는 주먹도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이용해 코끼리의 두꺼운 가죽을 찢기 시작했다. 드윅, 드윅. 맨손으로는 어림도 없던 질긴 가죽이 돌날 아래서 벌어졌다. 그는 고기 한 덩이를 베어내고 둥근 손잡이 부분으로 뼈를 내리쳤다. 퍽! 골수가 드러났다. 이 시대의 주먹도끼는 맥가이버 칼이었다. 땅을 파서 뿌리를 캐고 나무를 깎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부수어 골수를 먹었다. 그리고 위급할 때는 맹수의 정수리를 찍는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한계는 명확했다. 가르는 사냥감에 접근해야만 했다. 그의 팔이 닿는 거리, 즉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불과 1m 이내의 거리에서만 이 도구는 위력을 발휘했다. 가르의 몸에 난 수많은 흉터는 그가 무기를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연과 대등하게 혹은 불리하게 싸우고 있음을 증명했다. 아직 기술은 생존을 압도하지 못했다. 날카로운 분리, 글개와 찌르개의 혁명. 돌이 나무를 만났을 때 인간은 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흘러 10만 년 전 빙하기가 도래했다. 세상은 하얗게 얼어붙고 바람은 살을 내는 칼날처럼 변했다. 이제 단순히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면 죽음뿐이었다. 동굴 안 모닥불 앞에 앉은 나라의 눈매는 매서웠다. 그녀의 앞에는 털이 수북한 술록의 가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작고 납작한 돌조각, 글개, 스크레이퍼를 쥐고 있었다. 주먹도끼가 묵직한 한방이었다면 글개는 섬세한 작업의 시작이었다. 나라는 글개의 날을 이용해 가죽 안쪽에 붙은 지방과 살점을 정교하게 긁어냈다. 가죽이 찢어지지 않게 힘을 조절하는 기술은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전수된 것이었다. 깨끗하게 손질된 가죽은 그녀의 가족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옷이 되었다. 도구의 분화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동굴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나라의 짝인 타르는 긴 나무 막대기를 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 삼각형 모양으로 정교하게 떼어낸 돌, 찌르게 포인트를 올렸다. 그는 덩굴 식물 줄기와 송진을 이용해 돌과 나무를 단단히 결합했다. 승배 돌의 아랫부분을 자루에 박기 쉽게 부분 기술의 등장이었다. 이것 봐. 타르가 창을 들어 보였다. 단순한 돌이 아니었다. 인간의 팔 길이를 3배로 늘려주는 마법이었다. 다음 날 사냥터에서 그 위력은 증명되었다. 거대한 털콧불소가 돌진해 올 때 타르와 동료들은 도망치거나 주먹도끼를 들고 육탄전을 벌이지 않았다. 그들은 대열을 갖추고 창을 앞세웠다. 푹! 찌르개는 콧불소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혔다. 주먹도끼였다면 콧불소의 뿔에 받쳐 내장이 쏟아졌을 거리였다. 하지만 창은 그들에게 안전한 거리를 제공했다. 나무 자루가 충격을 흡수했고 날카로운 돌날은 치명상을 입혔다. 사냥 전술이 바뀌었다. 무작정 달려들어 돌로 찍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몰고 거리를 유지하며 급소를 찌르는 조직적인 전술이 가능해졌다. 돌이 나무와 결합하는 순간 인간은 맹수보다 약한 근력을 지렛대의 원리와 관통력으로 극복했다. 투사체의 비행, 기술이 생존에 압도하다. 닿을 수 없는 곳에서의 죽음, 호모 사피엔스의 승리. 2만 년 전 후기 구석기 시대. 이제 인간의 손길은 예술의 경지에 다다랐다. 카엘은 강가에 앉아 흑요석을 다루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큰 돌을 바위에 내리치지 않았다. 대신 사슴뿔로 만든 망치로 박리 기술을 사용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은 면도날보다 날카로운 좀돌날 마이크롤리트들이었다. 카엘은 이 작고 날카로운 돌날들을 뼈나 나무에 홈을 파고 줄줄이 박아 넣었다. 마치 톱날처럼 생긴 낫이나 작살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카엘이 준비하는 가장 위대한 무기는 따로 있었다. 그는 멀리서 풀을 뜯고 있는 야생마 무리를 응시했다. 거리는 50m. 이전 시대에 찌르는 창으로는 닿을 수 없는 거리였고 뛰어가면 말들은 바람처럼 사라질 터였다. 카엘은 투창기, 에틀라트를 꺼내들었다. 나무로 만든 이 도구는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었다. 그는 가벼운 투창의 끝을 갈고리에 걸고 어깨를 뒤로 젖혔다. 그의 팔이 휘두르는 순간 투창기는 그의 관절을 하나 더 늘려주는 역할을 했다. 원심력과 탄성이 폭발했다. 쉬익!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투창은 인간의 근력만으로는 낼 수 없는 속도와 비거리로 날아갔다. 말들은 고개를 들 새도 없었다. 흑요석 촉이 달린 창이 정확히 야생마의 목을 관통했다. 사냥은 순식간에 끝났다. 피 튀기는 사투도 부상의 위험도 없었다. 카엘은 천천히 걸어가 쓰러진 말 앞에 섰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학살의 서막이자 인간이 자연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짐승들은 인간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했다. 인간은 이제 더 빠르지 않아도, 더 강하지 않아도, 더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도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기술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넘어 자연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돌에 새겨진 마음. 카엘은 사냥한 말의 가죽을 벗겨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허리춤에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칼이, 등에는 투창기가 매달려 있었다. 100만 년 전 가르가가 쥐었던 묵직한 주먹도끼는 모든 기능이 하나에 담긴 투박한 생존이었다. 10만 년 전 나라와 타르가 만들었던 글개와 찌르개는 효율성과 거리의 확보를 의미했다. 그리고 지금
카엘의 투창기와 좀돌날은 정밀함과 속도, 그리고 지배를 상징했다. 돌은 변했다. 투박한 덩어리에서 날렵한 칼날로, 손안의 도구에서 하늘을 나는 무기로. 하지만 변한 것은 돌뿐만이 아니었다. 돌을 다듬으며 인간의 뇌도 함께 정교해졌다. 어떤 돌을 고를까? 어떻게 떼어내야 원하는 모양이 나올까? 예측. 어떻게 나무와 결합할까? 응용. 이 끊임없는 질문들이 인류를 생각하는 동물로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카엘은 모닥불가에 앉아 남은 뼈 조각에 그림을 새겼다. 자신이 던진 창에 맞아 쓰러지는 거대한 짐승의 모습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차가운 돌 조각들이 인류를 약자에서 강자로, 피지배자에서 지배자로 바꾸어 놓았음을. 이제 인류의 손에는 돌 대신 더 강력한 무기들이 쥐어질 것이다. 청동, 철, 그리고 화약. 하지만 그 모든 역사의 시작점에는 떨리는 손으로 처음 돌을 내리쳐 날카로운 날을 만들어냈던 그 순간의 전율이 있었다. 돌에서 무기로. 그것은 단순한 도구의 진화가 아닌 인류라는 종이 써내려간 가장 처절하고도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다.